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발 관리 받으시면 내가 주무르면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은데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 힘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손발이 저리거나 불편한 느낌에 손을 쥐었다 폈다는 반복하거나 꾹꾹 눌러서 뻣뻣한 느낌을 덜어보려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겪고 계시는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나 혈관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손발 저림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란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이 압박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가끔 저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리고 시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신체의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의 주요 원인 1. 노화로 인한 혈관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차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손끝과 발끝과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심하면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3. 혈관 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발이 유난히 차갑고 저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 신경 압박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이 눌려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손저림이 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영양 부족 비타민 B12, 마그네슘 결핍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 기능이 약해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의 흥분성이 증가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과도한 음주와 흡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신경을 손상시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7.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오래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좁은 신발을 신는 것 등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손발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원인과 중요성 손발 저림은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경계나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손발 저림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이 왜 중요한 증상인지,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과 해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발 저림. 왜 중요한가요? 손발이 저리는 이유는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이 깊고 심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1.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 손과 발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동맥경화, 말초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신경 손상의 초기 증상.
손발 저림은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될 때도 발생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손발이 갑자기 심하게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목이나 허리 디스크와 연관.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과 손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와 발이 저립니다. 디스크는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어 신경 압박이 심해지고 만성적인 통증과 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노화로 인한 신경과 혈관의 변화. 나이가 들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 저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 저림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1.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신경이 손상되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손발 저림이 지속되다가 점점 감각을 상실하고 궤양이나 괴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2. 말초혈관 질환.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발이 유난히 차다면 말초혈관 질환 PA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나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한 경우 조직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혈관 질환입니다. 3.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한쪽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져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디스크 악화와 만성 통증.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손발 저림을 방치하면 신경 압박이 점점 심해져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삶의 질 저하. 손발이 지속적으로 저리면 불편함이 커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손을 세밀하게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힘이 들면 진 빠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입이 마르고 탈수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데 손발 저림의 원인 중 하나로 체내 진액 부족이 있습니다. 진액은 우리 몸에서 혈액과 함께 순환하며 신체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진액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액 부족이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이유와 진액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내 진액이 부족하면 왜 손발이 저릴까? 우리 몸의 진액은 혈액과 함께 온몸을 순환하며 세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액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아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손발 저림. 진액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신경 손상 위험 증가. 체내 진액이 부족하면 신경도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예민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 증가. 진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손발 저림과 함께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체내 진액을 채우는 방법. 진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 섭취, 올바른 생활 습관, 마사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1.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은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과 기운을 돋우는 식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배,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연근. 이들은 수분을 공급하고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액을 생성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 흑임자, 잣, 호두, 아몬드, 들깨.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고 진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 추천하는 진액 보충 식품. 생지황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진액을 보충하는 재료로 몸을 차갑게 하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맹문동 폐와 위장의 진액을 보충하고 마른 기침과 갈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미자차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에 좋은 식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마늘과 생강혈관을 확장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콩과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진액을 보충하는 생활 습관. 진액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십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진액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커피, 녹차, 홍차 알코올은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진액을 소모시키므로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대신 생강차, 대추차, 보리차 등을 마시면 진액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찬 음식과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쉽게 차가워진다면 보온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숙면. 숙면은 진액을 생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진액이 충분히 보충됩니다. 3.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와 운동. 진액이 부족할 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가 필수적입니다. 족욕과 마사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38도에서 40도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진액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발바닥과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혈자리 지압. 태계혈 발목 안쪽 복사뼈 아래 움푹한 곳 신장을 강화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음교발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마디 위쪽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하면 진액이 골고루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주 펴고 접는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진액을 채워 손발 저림을 예방하세요. 진액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액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음식 섭취, 생활습관 개선, 마사지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따뜻한 물과 한방차로 진액 보충하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숙면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손발 저림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액을 채우는 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3.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 해결법. 1.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혈관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루 15리터에서 리티러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손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 방법. 손 마사지. 손바닥과 손가락을 서로 비비면서 따뜻하게 한 후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발 마사지. 발바닥을 골고루 주물러주고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지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족욕 후에 마사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종아리를 쓸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혈액순환을 돕는 운동법. 발끝 당기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 들기 운동.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손목 돌리기 운동.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면 손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4.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과 섭취 방법. 1.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마늘과 생강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노화를 예방합니다.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 혈액순환 개선 레시피. 마늘 생강차. 마늘 두세 쪽과 생강 1조각을 얇게 썰어 물 500ml에 넣고 끓입니다. 꿀을 살짝 넣어 마시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견과류 샐러드.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넣고 신선한 채소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바나나, 요거트,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마시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5.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뇌졸중, 심장병, 말초혈관 질환, 신경 손상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발이 계속 저리거나 차가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